여러분,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자영업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토하고 있어요. 연신 폐업한다, 연신 문 닫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바닥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닥 경기는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아무리 수출이 좋다, 내수가 좋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바닥에서 나오는 실적을 보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거의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굉장히 처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처참하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명동이나 종로나 강남이나 서울에는요 49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49개. 49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한 명동, 종로, 강남 이러면 핵심 상권들이에요. 이런 핵심 상권들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공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명동만 하더라도요 통계로 나온 것은 뭐 20%, 30%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명동에 가보면 6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60%. 그야말로 상권이 완전히 초토화됐다. 대로변이든 아니면 쪽길이든 할 것 없이 명동 상권이 망했다, 붕괴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종로나 강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상가는 텅텅 비고 자영업자는 하루가 다르게 짐을 싸고 있으니까요. 상가 세 곳 중에 한 곳이 임대 문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거야말로 최악이 아니겠어요? 최악이. 지금 상황이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상가 주인들 또 건물주들까지도 지금 최악의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가 수익률이 이제는 반토막 심지어는 60% 70%까지 떨어졌다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냥 수두룩해. 전통상가뿐만 아니에요. 전통상가뿐만 아니에요. 공실률이 엄청나게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상가도 어렵고 상가 건물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공실률은요 그야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초급스피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위기가 지금 현장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지만 과연 현재를 나는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 현재를 못 버텨서 나는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도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명동상권 한번 보세요. 명동상권. 명동상권은요 원래 1분기만 하더라도 공실률 제로예요. 2분기도 제로예요. 지금 28.5%. 28.5%.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현장 가면 60%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도 10.2%까지 들어갔어. 10.2%까지. 충무로 10.9%까지 올라갔고요. 대란로 9.2%입니다. 이태원 30.3%예요. 그야말로 공실률의 대란. 공실률 때문에 상가 주인도 건물주도 폭망. 뭐 이렇게 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닥 경제잖아요. 이제는 이 바닥 경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상가 주인이나 이제는 상가 건물주로 옮겨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제는 2차 충격까지 가져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가 줄폐업하면서 상가 주인은 대출받아서 상가를 사든가 아니면 상가 건물을 샀는데 여기에 충격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요.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1년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1년을 버티기가. 임차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볼까요? 상가 주인들의 순이익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말입니다. 명동상가 1제곱미터당 순영업 소득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순영업 소득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월세를. 여기에다가 관리비 나가고요. 세금 나가고 그 밖에 운영비 나가고 이거를 뺀 소득을 순영업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영업 소득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떨어지는 정도가. 지금 13만 9천 원이에요. 명동 상가 제곱미터당 순영업 소득이 13만 9,600원인가요? 그런데 2분기만 하더라도 37만 4,300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1 토막이 아니죠. 더 떨어졌죠. 62.7%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에 62.7%. 여러분 매출이 소득이 62.7%가 떨어지면 버텨낼까요? 못 버텨냅니다. 이게 명동만 이런 게 아니에요. 도산대로 강남에 가면 도산대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로수길도 있고 아주 유명한 쪽입니다. 여기도 66.3%가 떨어졌고요. 이태원 54.1%요. 노량진도 56.2%가 떨어졌습니다. 노량진은 이 공시생 뭐 이런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비대면으로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노량진 학원을 많이 찾았던 많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외에 다른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즐비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56.2%까지 조금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제가 49개의 상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49개. 그중에 13개 지역에서요. 순영업 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3분기에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절반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 다 했잖아요, 여러분요. 말 다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순영업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요. 이제 건물주들도 이거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요. 이 정도로 심각해지면 앞으로 바닥 경기는 더 나빠질 거다 하는 게 지금 업계의 예상입니다. 업계의 예상. 여러분 바닥 경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지표입니다. 지표. 우리 경기를 보는 지표인데 이 바닥 경기 자체가 그것도 핵심 상권의 순영업 소득 자체가 폭락하고 꼬꾸라진다는 자체는요. 결국은 바닥이 지금 붕괴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태원이나 도산대로 노량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영업 소득은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더. 지금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21.2만 1,600원입니다. 2만 1,600원. 2만 1,600원. 야, 이게 떨어져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결국은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뭔가 소비 촉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태원이나 도산대로나 노량진처럼 다 이제 건물주들까지도 점점 붕괴하고 상가 주인은 당연하고요. 상가
상가 주인은 당연하고 건물주까지도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이야기죠.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요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중대형 상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소형 상가도 중형 상가도 지금 똑같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예요. 2002년에 통계를 처음 작성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상가는 12.4%예요. 전국에. 소규모 상가는요 6.5%입니다. 이게 중대형 상가나 소규모 상가를 결정할 수 있는 평수는요 330제곱미터 미만은 소형, 330제곱미터 이상은 중대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대 최고급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바닥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거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렇게까지 상가도 망하고 건물주도 지금 망하기 직전으로 자꾸 몰려가는 것, 이것은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창궐해서 그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워낙 많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모든 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이 폭망했잖아요. 그 결과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게 1번. 그게 1번이고요. 코로나19가 이제 뻥 하고 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떤 치명상을 입은 거, 이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이 온라인 언택트 이코노미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경제가 굉장히 빨리 커졌어요. 그러면서 오프라인 경제가 죽었던 거. 이게 눈에 보이는 세 가지예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실제로 말입니다. 이 상가 주인이나 건물주 입장에는 이 외에도 엄청난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돈은 엄청나게 쑥쑥 빠져나가는 그런 또 악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하고 마찬가지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상가 주인, 이 상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건물주는 진짜 돈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상가 주인은요 평생을 열심히 살고, 그죠? 은퇴해서 상가 하나 사서 거기에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은퇴형 상가 주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거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수익을 그만큼 감소시켰으니까요. 여기에다가 공시가가 또 인상됐잖아요. 공시가가 인상되면 당연히 상가의 세금도 올라갑니다. 보유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한번 보자고요. 경기가 나빠서 임차료는 안 들어오고, 그죠? 세금은 올라가서 오히려 세금은 늘어나고, 그러면 상가 주인이 은퇴한 고령자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에서도 이야기 들으면요, 나 저 상가 하나밖에 없는데 나 저거 어떻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지금 바닥 경기는 1차 자영업자의 어떤 폭망에 이어서, 줄폐업에 이어서 이제는 상가 주인의 어떤 폐업까지도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건물주에게도 타격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건물주도 돈 많은 건물주만 모르겠지만 임차료로 버티는 사람들, 돈을 많이 끌어다가 꼬마 빌딩을 샀던 사람들, 여기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빨리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에게도 보통 접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언제일까? 내년 연말까지예요. 과연 내년 연말까지 우리 바닥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 건가? 이미 1차 충격 자영업자가 받은 데서 지금 2차 충격까지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3차 충격 건물주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바닥 경제의 위기로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시장 경제를 워낙 무시하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가 지금 역습 반란을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그렇죠. 이제 상가 주인도 그렇죠. 예, 빚 많은 건물주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최악의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바닥 경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